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조재현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한 바에 따라 먼저 대법관 후보자님의 선서가 있은 후에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청문회 후에는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먼저 보충 질의를 하고 나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에는 재보충 질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고 오늘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으로서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에 대한 최근의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득권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판결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은 물론 최근 우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법 행정권 남용 문제로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이번에 우리 특위가 우리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관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오늘의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도 어제와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이번에 우리 특위가 우리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관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보다 자세한 양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들고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7월 5일 공직 후보자 조재현.
다음은 대법관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 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사 말씀. 존경하는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구성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임명 제청을 받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헌법적 신념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본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잘 명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6.25 전쟁 시에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의 기억 속에는 이곳저곳으로, 그야말로 이곳저곳으로 이사 다녔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 열악했던 주택난 속에서 1년이 지나면 거의 예외 없이 집세를 올려줘야 했고, 집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했습니다. 바퀴 3개 달린 용달차에 이불과 속가지를 싣고 신장로를 달려갈 때 뽀얗게 일어나는 먼지 속에서 저는 마치 소풍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부모님의 심정은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 새빵살이는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웠던 경험은 훗날 제가 판사가 되어서 서울 민사지방법원 재직 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의 입장과 사정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오로지 하루빨리 취업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제가 책임지어야 되겠다는 오직 취업 일념의 마음으로 상업학교에 진학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기쁨도 잠깐이고, 제가 은행에 취업하자마자 석 달 후에 그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던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만 18세도 되지 않았던 제가 졸지에 상주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살던 산동네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저의 부친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또한 다니고 있던 은행의 동료들은 사흘밤을 와서 장례식장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러한 동네 주민들과 직장 동료들의 은혜는 평생 제 가슴에 남아있고 또한 이 사회의 따뜻한 인정으로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그 무렵 막 출범했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장 생활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었던 전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막 출범한 방송통신대학은 그야말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뭄의 담배와 같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을 거쳐 비록 야간이지만 정규대학교 야간부 법학과에 편입을 해서 사법시험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동네 주민, 직장 동료 등 우리 사회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한 개인의 발전은 그 개인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도움에 크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2년 당시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암울했던 시기에 저 나름대로 법관으로서의 소신을 지켜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작은 노력은 그 당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하신 노력과 희생, 특히 그 중에서도 법조계의 선구자적인 선배 동료들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저는 그저 제가 맡은 사건에 열심히 하였을 뿐이지 사회 정의 구현이라든가 인권 옹호와 같은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제가 크게 기여한 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제청된 이유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들을 대법원 판결에 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에 잘 부응할 수 있을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법원 실무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많은 사건들과 경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을 거쳐 제가 만일 대법관의 자리에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 평소의 소신과 같이 최상에 서는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 약수와 같은
그런 판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관으로서 개인적 이념, 가치관, 경우에 따라서는 독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혹시 법관의 양심과 혼동한 일은 과거에 없었는지,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던 일은 없었는지 겸허히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인식을 통해서 좌우에 따른 개인적인 가치관 또는 편향된 시선, 이런 것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을 파악하고 대법관의 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법을 용인하면 큰 불법을 저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간직하는 그러한 법치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법조 경험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법부의 판단에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여 주신다면 저의 경험과 배운 바를 살려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여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저희 모습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경계의 교훈으로 삼고, 혹시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의 모습이 희망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조재현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먼저 대법관 후보자님의 선서가 있은 후에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청문회 후에는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먼저 보충 질의를 하고 나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에는 재보충 질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고 오늘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으로서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에 대한 최근의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득권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판결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은 물론 최근 우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법 행정권 남용 문제로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이번에 우리 특위가 우리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관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법관 후보자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보다 자세한 양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재현 대법관 후보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들고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오늘의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도 어제와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이번에 우리 특위가 우리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관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조재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7월 5일 공직 후보자 조재현. 다음은 대법관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 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